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어저께 분석이랑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어저께 올렸던 이제 분석이죠. D 구간은 마무리되고 A, B, C, D 구간은 마무리되고 현재 이제 이 파동이 이제 ING 진행 중이죠.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수렴적인 관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조금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패턴에서 두 가지가 많이 나오죠. 세 가지로 분류하죠. 이제 삼각 수렴,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그리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죠.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 이게 두 개 나누게 되는데 현재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조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A와 C 파동의 기준선이죠. 추세선을 만약에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일 차트, 이쪽에 1일 차트, 이쪽에 이제 4시간 차트인데 1일 차트 이제 볼벤 하단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 볼벤 하단 이제 구역이 이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에서 14,000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놓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이제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상당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D 구간에 D 파동 마무리된 구간에 고점이 되겠죠. 이 고점된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가격적으로는 17,200달러, 17,250달러 정도라고 보면 돼요. 17,300달러 정도까지는 이제 한번 가격적으로 좀 찍어야지 이제 수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승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다양성을 좀 잡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4시간 차트가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쪼여 있어요. 굉장히 많이 쪼여 있죠. 항상 이 볼린저 밴드가 쪼이면 뭐다?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있겠죠. 그 문제는 그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트는 대응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차트로 뭔가를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대응적인 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매매에 대한 전략은 17,200이 만약에 상승으로 돌파된다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이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고요. 매매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하방이 깬다. 볼린저 밴드에 이제 하방이 이탈을 한다. 자, 하방은 사실 여기 아래 A 파동과 C 파동에 대한 이제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 이탈되면 요 14,000에서 15,000까지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파동이 움직이면서 잡았고 그리고 어저께 방송할 때죠. 어저께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받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매수가 조금 있어가지고 살짝 올려서 현재는 약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방송하는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4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2평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2평을 살짝 위에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2평 위에서 어느 정도 파동에 대한 박스권을 좀 잡고 나면 상승적인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사실 이 구간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트레이더 입장에서 매매하기 좋은 입장이냐고 얘기한다면, 자, 내가 만약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쳐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냥 난 롱 관점이야, 난 매수 관점이야, 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 라는 관점에 접근한다 그러면 손절이 짧다라는 거죠. 손절을 원래는 요 트렌드 선 아래로 깨지면 사실 여기가 이제 깨져야지 이제 확정적으로 더 아래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보게 되지만 사실 이제 하동적으로 한 번 받아서 올리고요. 그쵸? 2번 받아서 올리고요. 그리고 3번 또 시장을 저점을 올려가기 시작했죠. 올려가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내가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위냐 아래냐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수익 대비, 손익 대비를 보게 되는 거죠. 손익 대비에 나쁘지 않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느 쪽이든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똑같다라는 거 뭐냐면 매수를 들어가든 매도를 들어가든 어느 쪽이든 매매하기는 좋은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 대비에 따진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자, 매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전에 이제 어저께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일 차트 상에 2평까지 열려있다 그랬죠. 1일 차트 상에 2평까지 열려있단 말이에요. 2평까지 한 요 정도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여기 정도 구간이죠. 여기 정도 구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이제 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최소 비율로 약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쪽으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 대신 손절은 어디예요? 손절은 짧다 그랬죠. 손절은 여기라 그랬죠. 여기. 손절 여기 자꾸 진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 대비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아래로는 2%. 내가 만약에 이제 매매에 대한 실패, 내가 매매를 잘못 들어갔어. 실패를 했을 때는 2%, 수익은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 대비가 좋다.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란 건 뭐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잃은 돈은 적고 성공했을 때 얻는 수익은 손실보다 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좋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상승에 대한 구간이 5%지만 최소 비율로 2편까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그 위에 22편까지 20MA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명선이죠. 20MA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면 수익에 대한 극대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익에 대한 극대화까지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거의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익 대비가 좋다는 건 뭐냐면 수익은 11%가 되는 거고 어쨌든 손실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있죠. 보통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만약에 위쪽으로 상승이 성공하면 1차적으로 5% 수익을 내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나머지 11%까지 수익을 그러니까 1차 매도 2차 그러니까 1차 수익 실현 2차 수익 실현을 나눠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위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라는 얘기 아니고 매매하기 현재가 좋아진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있는 건. 자, 반대로 내가 만약에 난 숏 포지션이야. 난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난 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위에 깔려 있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아래로 요 아래까지 찍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가 그래도 앞자리가 그 1,4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이제 손익 대비가 반대로 가겠죠. 손익 대비가 반대로 간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가겠죠. 이제 손익 대비가 다시 측정을 해보면 아래로죠. 위로는 잠깐만요. 잘못 가져왔어. 자, 위로는 현재 구간에서 위로와 아래로 이제 아래에 대한 이제 손익 대비를 본다고 하면 자, 위로는 3%. 자, 여기 이제 D 구간이 뚫리면 상수 쪽으로 조금 몰아갈 테니까 방향성을 잡고 몰아갈 테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손절은 3%. 대신 수익은 이쪽도 10%는 거죠. 이전에 대한 저점까지 본다고 하면 난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냥 요 정도. 이전에 대한 저점까지만 갈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래도 똑같아요. 5%.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근데 사실 어느 쪽 방향을 잡아도 크게 매매하는데 나쁘지도 않은 거죠. 근데 실패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상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방향이 하방으로 이제 터지면서 이제 방향성이 하방으로 터지면서 야 이러면 내가 손실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도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 손절 구간에서 이제 스위칭이 들어가겠죠. 방향성에 대한 반대. 나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이너스 2%의 손절을 내지만 아래쪽으로 열려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손절은 2%를 보고요. 손절은 2%를 보고 수익에 대한 부분을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이전에 대한 저점까지만 본다고 해도 3%. 그쵸? 아니면 더 아래까지 본다 그러면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트레이더는 상황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시장이 하락으로 가게 되면 빠르게 짧은 손절인 거죠. 그러니까 적은 손실이죠. 적은 손실을 내고 바로 반대 방향에 대한 포지션으로 스위칭하면서 그러니까 반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내가 롱이었지만 숏으로 전환을 하면서 숏으로 볼 수 있는 수익이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간을 방향성을 맞춘다기보다는 대응적인 문제, 대응에 대한 어느 정도 전략만 짜놓으면 어느 쪽이든 크게 잃진 않고 어느 정도는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위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고 만약에 시장이 하락으로 빠졌어. 그래도 마이너스 2%인데 오히려 수익이 극대화가 터져버린 거예요. 쭉 하고 내려가면서 극대화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거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쪽 매매는 어쨌든 위든 아래든 맞추는 건 힘들어요. 물론 신이 아닌 이상 맞추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응적인 부분이죠. 이런 대응적인 전략을 잡아놓고 매매를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을 조금 잃을지언정 어느 정도 뼈를 취할 수 있는 조금 그 손실을 메꾸면서 수익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원래부터 한번 쭉 떨어지면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이 안에가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한쪽으로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손실을 굉장히 크게 내지만 어느 정도 차트가 수렴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쪼이고 파동에 대한 부분도 다 해소를 한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곧 내기 전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 매매하기는 좋아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던 매도 포지션을 잡던 손절을 좀 짧게 잡으세요. 손절을 좀 짧게 잡으세요.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만약에 방향성에 대한 반대 방향이 나오면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바로 전환을 좀 해주고 이런 식의 전략만 내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전략만 짜놓는다 그러면 크게 현재 구간에서는 손해는 보지 않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너무 맹신적인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면 아니야 개미털기야, 아니야 일시적이야, 에이 견디면 올라오겠지 이러면서 손실을 좀 극대화로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쭉쭉쭉 머리끄댕이 잡히고 내려가면 계좌가 박살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너무 크게 한쪽에 대한 맹신만 갖지 말고 어느 쪽 방향이든 맹신만 갖지 않고 대응적인 부분에서만 짧게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4시간 차트에서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죠. 아직까지는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열려있다. 아래쪽으로 워낙 이제 아래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이 좀 크게 열려있어요. 2평을 넘겨놓고 조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2평 구에서 찍찍찍 하다가 밀려버릴 가능성은 현재는 열어놔야 돼요. 이제 MACD가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본 것과 이전에 이제 코로나 하락 때랑 유사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유사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4시간 차트에 2평을 현재 잘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제 좀 짧은 차트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1시간 차트로 좀 본다고 할게요. 1시간 차트로 좀 본다고 하면 현재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지금은 쭉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번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 2평을 지켜주면서 4시간 차트상에서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면서 박스권 치고 올린다고 하잖아요. 요 구간 17,200을 돌파한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한 17,500이죠. 17,500에서 언제까지? 한 18,000선까지 18,500에서 17,500선까지 요 사이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요. 근데 사실 이제 17,500에서 17,500까지는 모르겠고 18,500까지 만약에 시장이 쭉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코로나 때에 있었던 하락 이후에 시장이 회복되는 나이키 패턴이죠. 그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 관점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약간 우상향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유사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8,500까지 간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뭐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수익에 대한 극대화로 노려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하방 쪽으로 간다 그러면 너무 장기적인 포지션을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RSI죠. 미안해요. RSI가 좀 바닥권을 찍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는데 실제로 한 14,500 이하에서 빠지지 않고 반등을 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브레이크 효과죠. 이전의 반등보다 조금 더 큰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숏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수익은 조금 빠르게 실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실현을 해놓고 너무 장기적인 하락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딱 먹고 빠지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롱 포지션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일부만 익절을 해도 나머지는 조금 가지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일부라도 익절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현재 구간은 이렇게 전략만 좀 짜놓는다 그러면 그렇게 무리가 되는 건 없는 구간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해서 매매하기 좋은 구간은 손절은 짧고, 대신 진짜 하나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손절은 필수적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나는 절대 손절을 못 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손절을 쳐본 적이 없다. 난 손절을 못 치더라.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차라리 돌파가 되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돌파가 되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야 손절은 기본이지, 나는 손절 안 하는 기똥차게 쳐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짧게 잡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손실은 작고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은 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어저께랑 크게 바뀐 게 없어가지고 이제 딱 요 정도 어저께에 대한 것만 보기만 해드렸고요. 다들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요즘에 주말은 나스닥 시장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주말이 쉬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좀 조용해요. 주말은 좀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매를 좀 많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고액 트레이더들을 이야기해보니까 주말엔 좀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꼭 안 움직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매매를 한다 그러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가 아마 조금 매매에 대한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